자, 이어서 그 14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행정계약, 우리가 보통 이제 공법상 계약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행정계약이라고 해서 공법상 계약 플러스 사법상 계약 이렇게 합쳐서 이제 행정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 절차법의 처분 절차에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 절차법 공부하실 때 우리가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 있죠. 맨 처음에 행정상 확약이 있지, 그죠? 그 다음에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나오고 행정지도 나오죠. 이때 보면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에서 행정지도만 여기 우리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상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이런 거, 또 공법상 합동행위 이런 건 다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법원 같은 경우는 실정법을 굉장히 중요하죠.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판례 같은 경우는 실정법의 규정 또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때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이 뭐냐?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이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고 이 공법상 계약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서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꼭 들 것 같은데 공법상 계약에 해당해서 처분이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유 제시거든. 이유 제시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갖다가 좀 봐두시고, 나머지, 요 내용은 판례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하지 말하면. 이거, 일고 이럴 때 나왔어.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2, 3, 4는 쭉 갑니다. 읽고. 자, 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정보진흥원장이 각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 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갑에 대해서 행한 협약이 해지 및 지급받은 정보지원금의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민사로 가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므로 행정성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성 가야죠. 자, 이 협의 취득, 이거 중요하죠. 우리 이거 많이 배웠던 거지.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와 토지 수요자 간의 협의. 그죠? 이 협의 같은 이건 협의 취득이 판례는 사법관계로 보죠. 그래서 우리 타워서는 공법상 계약으로 오지만 판례는 사법계약으로 봐요. 그래서 민사소송 가야 돼. 그렇죠? 이거 많이 나온 거죠. 4번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마찬가지죠. 이거 많이 나오죠. 판례. 그죠? 이거. 공법상 계약이에요. 1번하고 4번 다 아는 거죠. 2번만 조금 모를 거예요. 새로운 지문 넣고 3번 지문도 사실 많이 나왔던 거죠. 그죠? 다 아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1번 지문 완전히 틀리죠. 이거 틀리시면 사실 안 돼. 요거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 그렇게 가볍게 푸시죠. 예, 좋아요. 우리 다 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만 하셔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한편 보죠. 행정과정 규율. 15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자 보시면 자 여기 4번 문항 봐보세요. 자, 인허가 등이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이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러분들, 자, 여기 좀 잠깐 우리 보시면 법적 문제니까 15번에 해설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4번 문항인데 이 공청회를 개최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평소에 시간 있을 때 이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와서 법 개정이 있었죠. 잠깐 해설 같이 봐보세요. 정답 해설. 자,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이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회를 개최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서 3호. 그죠? 됐어요? 법조문을 평소에 좀 이렇게 정리해야 돼. 시간 있을 때 받으세요. 마지막 시험 임박해서 좀 정리를 하겠지만, 평소에 좀 해놓으면 좋아요. 순수한 이거죠. 순수한 법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23조 제1항, 그 다음에 2번 문항이 22조 제4항, 그 다음에 여기 3번 문항 국회법 98조 2 제1항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 법조 문제지. 그죠? 이런 것은 여러분 평소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7대법 다시 한번 우리 행정법 총론 7대법이 있어요.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소송법. 7개 법은 평소에 좀 많이 해놓아야 돼. 특히 행정절차법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딱 하겠지만, 그죠? 이거 딱 별도로 하겠지만, 요거 이유제 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까지 다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실정법 해석, 행정법의 법원을 배웠죠. 가장 중요한 게 그 성문법, 실정법, 법률이에요. 그래서 행정절차 이거는 일반법 꼭 이걸 암기 넣어야 돼. 이거 국회법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거든. 수업시에 다 했던 거예요. 앞에 우리가 그 행정입법에 나와 있거든, 이게. 그래서, 입법에 대한 통지 나와요. 거기서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이건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법조문을 갖다 평소에 공부 안 하시면 바로 틀리는 거고. 이것도까지 해서 행정, 진짜 시간 없다. 이렇게 하면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행정심판법, 소송법은 평소에 많이 하니까 하죠? 법 조문과 다 관련돼서 다 문제가 이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부탁드리고 이거 문제 진짜 어렵지 않죠, 이거? 한참 이거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한 3, 4년 동안 안 나왔어요, 이거. 행정절차법에서. 자, 그래서 이거 판례가 아니라 법 조문이죠. 이게 가장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거 공무원 되시면 실정법 해석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정법이 행정법 법원이고 법 집행이 근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거 단순한 거 뭐 실력이야? 아니에요. 이거 하나 맞춰야 돼. 안 맞추면 틀린다 이거.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이거는. 따로 나중에 법 조문 시간 하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법 조문만 나온다. 이거 관련된 판례 나오겠지만 원칙으로 다 해놔야 돼요. 이건 4번 답입니다. 자, 이어서 16번. 자, 보세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죠. 예. 자, 보시면, 이때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 문항 볼까요? 공개 정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 공개 정보권자는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단지 공개 정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서 인터넷 검색 등을 쉽게 이렇게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이때 이익이 있어요.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것도 판례인데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정보공개법에서 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요 기본적인 법 조문 내용에다가 이제 판례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 2번 문항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잠깐 우리 여기 16번에 2번 판례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16번에 2번 문항 보세요. 요거는 하여튼 제가 한번 읽어야지 10번 나온 것 같아요. 2번 문항 보세요. 공개 정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위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 행정수정에서 소위 이익과 관계돼 있어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죠. 그러니까 판례가 다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는 판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나오는 판례를 공부를 해야 우리가 빨리, 문제 풀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번만 한번 볼까요? 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이게 법조문 이거리가 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상, 그죠? 단서죠? 요거 내용 아셔야 돼. 제가 지금 분명히 실대법은 기본적인 사항이야. 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물론 따로 특강하겠지만 평소에 시간 있을 때 보셔야 하고. 3번. 불기소 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오고. 이것도 기존에 3, 4번도 기존에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반복된 거예요. 근데 4번 문항.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최소 승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이 일부 질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법적 문제예요. 판례 이제 적용이 나온 거고. 그래서 16번에 요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다 써게 돼 있거든요, 또. 보시고. 자, 이어서 17번 개인정보법이죠. 최근에 와서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완비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이게 가끔씩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2번 문항.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단체성을 지휘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틀렸네요.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침해 행위 금지 중지를 구하는 수동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잠깐 이거 법조 문제니까 봐보세요. 여기 17번에 옳지 않은 거 2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를 보시면 알겠는데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성의 대상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단체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만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주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주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문제거든요. 이런 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는 따로 특강을 또 하겠지만 제가 법조문 특강을 판례 특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법조문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실대법은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이건 어떻게. 이게 그대로 된다고 이거. 이것도 잘 나와. 이거 충분히 그동안에 뭐래요? 1번 문항 3, 4 다 나왔던 거예요. 1번 볼까요? 1번 문항. 헌법 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라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자, 3번 문항.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옵니다. 나왔죠? 그 개인정보 처리자, 이 주문 바꿔서 틀려요. 개인정보 처리자죠? 손해를, 우리가 불법행위에서는 보통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 책임지거든요? 입증 책임이 전환됐다는 거야. 누가? 가해자가. 관리자한테. 입증 책임이 전환됐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오케이? 입증 책임 전환돼서 이거 다 나왔던 거예요. 법조문.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인정보법은 집단 분쟁 중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됐지? 이거 거부 함자가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집단성은. 자, 이거 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기출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좀 많이 풀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교재는 얇거든요. 400페이지 있는데 거의 엑기스만 돼 있어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항은 시험 나올 것만 해놓거든요. 자, 17번에서 이제 법조 문제 됐죠? 해결됐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자, 행정절차법상 처분이 사전 통지 혹은 의견 유출 기회를 부여할 상이 아니어서. 자, 어떤 시험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자, 공무원 시보 임용이 무임을 이유로 정규 임용을 취소한 경우. 이게 불이익처분이죠. 여러분들, 우리 행정절차법은 불이익처분 절차에
적용되는 특이한 규정, 사전 통지 또는 의견 청취 제도. 오케이? 사전 통지, 예. 우리 행정절차법은 불이익 처분 절차에 특이하게 적용된 규정으로 사전 통지 규정하고 의견 청취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청취 중에서 청문, 공청의 의견 제출이죠. 불이익 처분 절차에 청문이나 공청이나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사전 통지해야 하고.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게 불이익 처분이죠. 불이익 처분. 이거 불이익 처분이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자 4번. 여러분들 이제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검토. 이거는 판례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서 한 이것도 7번 정도 나왔네.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판례는 이건 불이익 처분이 이 판례는 이거 불이익 처분으로 안 봐요. 불이익 처분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설은 불이익 처분을 보거든요. 여기에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판례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니까 이게 사전 통지 필요 없대. 네? 판례대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견 제출할 필요 없대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필요도 없대요. 요거는 계속 나오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면 할 필요 없잖아요. 강의 못 들어요? 그죠? 괜찮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교재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법조문 아파야 돼. 여기 나와버리면 속수무책이거든. 거기다 좀 난이도 높이면 이렇게 판례를 내지만 거의 나오던 판례를 냅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되는 문제 어쩔 수 없어. 그런 건 틀리세요. 저도 못 맞춰요. 들어가면 못 맞춥니다. 그거 틀리라고 1년에 수백 개씩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지. 그거 하나 틀려도 90점, 95점 나오니까 행정법은 괜찮습니다. 답은 그래서 여기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제 요렇고 4번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한 경우 이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한다고 봤어요. 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지금 다 해놨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괜찮아. 좀 빨리 오늘 좀 봐도. 요거는 거의 좀 많이 그동안 나왔던 거고, 응용 문제예요. 어렵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요거는 많이 봤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는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나머지 내용 보시고. 자, 이어서 19번. 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 이제 3번 문항. 요것도 조금 많이 나왔던 판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판례가 중요해. 안 나온 판례 막 열심히 합니다. 엄청나게 취합니다. 아예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보지 마세요. 왜 나오는 판례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우리 지금 저희들 다 정리해놔서 교재 실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최근 판례에서 꼭 중요한 의미 있는 전환비chấp 판결 것도 다 해놓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동중 입장이기 때문에, 태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윤적에 풀면 돼요. 그래서 개별 판례 암기하는 거 의미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환합의체 판결이라든지 예외적인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암기해도 좋은데,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1년에 수백 개씩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해요. 저도 손이 부드러운데요.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은 다 따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4번 문항, 이게 3번 문항의 답이에요.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틀렸어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 의무, 의무의 주체입니다. 기본권 주체가 아니야. 이게 정보공개 기본권이죠? 그죠? 권리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은 자는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안 들어가요. 기본권 보장 주체지 기본권 주체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 틀립니다. 이거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다 실려있던 거예요. 이게 실력이지 모르는 판례 남들 하나 더 알아가지고 물어보고 그냥 남들 틀리면 쾌감 느끼시는 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요. 꼭 안 나오는 거 몇가지 알아가지고 꼭 물어봐. 그냥, 그죠? 모른다면 꼭 쾌감을 느끼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시험 자주 나오는 판례 위주로 하고.
꼭 중요한 판례는 해당 매년 판례를 특강하니까 그때 잠깐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 실리는 거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올해 판례 몰라도 돼요. 안 나와요. 틀려야 되는 경우 있어. 한 번. 하나 틀리세요. 그럼 한 문제 95점, 90점.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어서 이거 보시죠. 이거 보세요. 여기 19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어요. 4번도 가능합니다. 복사본 4번 가능해. 이거 다 법적 문제잖아, 이거. 이게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거야 돼요. 다 법적 문제고 판례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명서류에 포함된 이거.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죠. 이것도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위 이익이 없다고 싶다. 이거 반복되는. 그래서 너무 혹시 가끔 난이도 중 때문에 문제를 좀 어렵게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그 난이도 문제가 불과 두세 개를 더 모르는 판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총 20문제 중에서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때 점수도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혹시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돼요? 그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 넘어가고 뒤에 가면 다 아는 문제 나오는데 그거 잡고 있으면 떨어집니다. 1번. 어떻게 1번일 수 있고, 3번일 수 있고, 5번일 수 있어요. 또 9번, 10번 있어요. 그거 딱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거 잡고 있으면 막 실험에 떨어집니다. 됐죠? 이거 다 알겠죠? 이게 프로그램 하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기본이 중요하다.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실성 확보도 한번 볼까요? 대집행에 관한 설명지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읽어보세요.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이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아닙니다.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한 것뿐, 직접 명령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이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합니다. 틀린 거예요. 법적 문제예요, 이거. 자, 두 번째. 자, 이게 틀렸고,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 자체에서 의무 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자기 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야지.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를 대상으로 수는 없어.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건축법에 이거지. 건축법에는 허가를 받아야만이죠. 허가를 받은 자만이 건축물을 건축 신축할 수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건축물을 신축하면 안 되죠. 이게 뭐야? 부작위 의무, 그지?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금지 해제가 안 되니까 금지돼 있어. 부작위 의무. 건축물을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은 이런 하명호가 있죠. 부작위 하명. 허가 받지 않는 사람은 건축물 짓지 마. 부작위 하명하고 있지. 금지 하명하고 있죠. 이때 어떻게 돼요? 자, 이걸 위반해서 건축법상의 부작위 의무 위반해서 건축물을 만들어냈어요. 오케이? 건축물을 만들어냈다고 하세요. 그럼 부작위 의무 위반해서 건축물을 만들어냈으면 그럼 건축물과 철거할 의무가 발생해야 안 해? 안 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거지. 철거 명령 있잖아요. 철거 명령.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법 위반해서요. 허가를 받죠. 무허가 건축 만들어냈어. 부작위 의무, 건축법상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 위반이죠. 위법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어요. 무허가 건축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부작위 의무가 발생했지? 그러면 지금 부작위 의무 위반이 있지? 그럼 행정처가 어떻게 돼? 행정 대집행을 하면 어떻게 돼?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의무를 바꿔줘야지. 이게 뭐야? 바로 이게 철거 명령이야. 알았죠? 철거. 야, 너 당신 건축법 무허가 건축물 만들어냈죠? 자, 이거 철거하세요. 철거 명령 하명이지.
철거해라. 자기 하명이란 말이야. 자기 하명이니까 자기 의무가 발생했죠. 철거할 자기 의무 발생했지. 그런데 갑이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행정청이 대신해서 이 철거 행위를 할 수 있죠. 대체적 자기 의무. 의무자 대신에 다른 사람이, 행정청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어. 건축물 철거하는 거 다시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래서 별도로 어떻게 돼? 철거하명. 그러니까 부자기 의무를, 그러니까 부자기 의무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 자기 의무로 바꿔주는 대체적 자기 하명이 있어야 돼. 철거명.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자기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대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건물이 용도에 위반되어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명하는 경우 이 중지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건축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것을 중지할. 이거 뭐야, 이거? 부작위 의무지. 중지해라. 사용 중지, 그지? 하지 말라는 거지. 부작위 의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약정 불이행 시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약정은 이건 사법상 계약이거든요. 오케이? 우리 공법상 의무 위반해야 돼. 공법상 의무 불이행해야 돼. 사법상 계약이고 사법상 의무 불이행이잖아. 공법상 의무 불이행해야 돼요. 됐지? 이거 행정대집행 하면 안 돼요. 민사상 강제집행해야 돼요. 됐죠, 되게?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설돼 있으니까 괜찮아. 가볍게 지문 익히는. 왜냐면, 제가 왜 안 썼느냐면요. 여러분들 우선 해설돼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강의 집중하시고, 지문을 익혀야 돼, 지문. 맞는 지문 틀리면 아시겠죠? 지문 익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설 보면, 이게 나중에 문제 못 풀어. 이게 맞는 거 같고, 저기 안 되고, 지문을 익혀둬야 속도가 납니다. 반드시 지문 통지문으로 지문을 익혀둬야 합니다. 자, 20번 봤죠? 풀어만 하죠. 답이 이거 이제 1번이고. 아, 이거 떡먹기네, 이거. 법조 공부하고 처음만 좀 보면 돼요. 근데 떡먹기 아니고, 저는 밥 먹고 하기 쉽지만, 처음 하시면 힘들 거예요.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쉽죠. 안 하신 분들,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공부 너무 됐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돼요, 절대. 시험은 상대적인 겁니다. 자, 21번 행정조사기법 말씀드렸죠. 자, 이거 보시면,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이 법조문이야, 이거. 이거 봐볼까요? 이거 이 법조문제 2번부터 봐. 법조문 물으면 틀리는 거야. 어떻게 해? 자, 2번.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 기본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행정조사기본법 일반법은 맞아요. 일반법은 맞는데 잠깐 해설 봐볼게요. 여기가 이제 21번이죠? 해설 봐보세요. 오답 그 해설까지 다 해놨어요? 예. 여러분들 2번 문항 봐보세요. 이 주문이 행정조사기본법이 일반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지문이 맞나 틀리나 봐보세요. 여기 좀 그 해설 봐보세요. 법조 문제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예요, 조. 법조문을 틀린다는 거야. 볼까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지?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게 그래요, 이거. 그럴 뜻이에요. 일반법을 알고 배웠으니까. 이게 그럴 뜻이에요, 이게.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틀려. 법조문을 쓰겠지. 5조 모르면 쓰겠지. 안 읽으면 사람 틀립니다. 그 다음에 3번만 한 거예요. 일부러 이거 암기사항이라 그런 거야. 이때 한번 더 보는 게 유리하거든. 그러면 3번만 한번 보세요. 여기 3번만.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의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활동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있어요.
그죠? 이 법조문 여기 뒤에 있어. 2번만 봐보세요. 얼른 거볼 수 있죠? 법조문 보여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4번만 한번 보세요.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나오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틀렸죠? 여기 법조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5조 제1항이죠? 예, 같이 봐보세요, 여기.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 맞죠? 원칙. 본문. 다만, 단서.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라지. 이건 뭐 완전, 그죠? 저거 왜냐면, 제가 와서는 요거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법조문 그대로 내는 거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왜? 실전법 해석학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법 집행기관이죠? 실전법 모르면 안 되지. 판례도 더 중요해. 판례 중요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21번 답이 1번이었어요. 됐어요? 단수 문제이고. 근데 이거 실력 아니야? 아니면 틀려? 안 돼. 여러분들 수험생이야. 이거 무슨 법조문 암기, 처음에는 열심히 잘해요. 나중에는, 이거 뭐 쉬운 거, 법조문 나중에 절대 안 되네.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이건 중요하지, 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 행정의 실수학 학부단에서 이제, 그죠? 새로운 의무 이행 학부단, 과정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늘 중요하다고 딱 정해져 있어, 우리는. 과징금인데, 자, 옳은 것입니다. 자,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기서 나오는 판례를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그때만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전에 어떤 거 다 체크만 하고 가시면 돼. 뭐들을 공부를 해야 안 나오는 거. 졸도 하면서 그래서 맨날 떨어지고. 됐죠? 자, 보세요.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맞죠? 과징금은 법적 성질이 뭐지? 행정위. 과징금에서 우리가 일사부절이 전과가 안 됩니다. 이게 행정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청소년법 시행 시 40조 별표 6은 행정기축이 성질을 갖는다. 자, 여러분들, 옳은 것인데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 이게 지금 과징금 제가 거꾸로 설명했죠. 과징금은 행정이라고 했죠. 이게 행정이지. 이거 행정형벌이 아니야. 행정벌이 아니라고. 행정벌 뭐야 이거? 아니야. 즉 뭐야? 행정형벌이 아니야. 과태료 이거 행정질서벌 아니야. 여러분들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이 있어야지. 그렇지.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지? 행정위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어요. 행정위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알았죠? 순간적으로 저도 착각했어요. 설명을 하면서도 거꾸로 만들어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청소년법 시행 제 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 아니, 이거 법규명령으로 봤어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야. 법규명령으로 봤습니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거. 세 번째,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어요. 우리 요 판례 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2번이죠. 22번 잠깐 요 판례만 보고 갈게요. 여기 3번만 같이 봐보세요. 여기 22번에 오답에서 3번 나오죠. 자,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당해 위반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 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가금 산정 기준이 드는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고요.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판례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 이름 나왔죠?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좀 됐죠? 이 내용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면 4번 문항 볼까? 오는 거.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 걸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부가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많이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행정법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점수 나오는 이유가 이거죠. 잘 혼동하지 마세요. 과징금은 뭐라고요? 그 행정행위예요. 행정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 아니죠. 둘 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고유과실이 있어야 돼. 이거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위반자의 고유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5편. 자,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년도 소식국문제죠. 자, 여기 3번 문항 보시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여러분 잠깐 판례를 좀 확인해 보세요. 23번에 3번 문항 와보세요. 이거 잘 보려는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이게 그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건 적법이죠. 적법 절차에 따랐다 그죠? 맞죠? 이런 경우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걸 해놓고. 자, 그래서 요것도 배상 책임에서의 법령 위반에는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기려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법령 위반에서 위법 관련돼서 나옵니다. 두 번째, 담당 공무원이 주택 구입 대부 제도와 관련하여 지급 보증서 제도에 관해서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이건 은행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리 공무원이 하실 것은 아니죠. 자, 네 번째.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기관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도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관련 판례 좀 봐보세요. 조금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나올 수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거 좀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어서 이거 간단히 봐봤고. 24번 이제 행정심판 나오네, 그죠? 자, 우리 옳지 않은 건데,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자, 여기 이제 4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심판 재결이 기성적은 인용 재결뿐만 아니라 각하 재결과 기각 재결에 등장된다.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이거 인용 재결에서만 인정된다. 이거 인정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기성적은 청구 인용 재결에서만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교재만 열심히 공부해도 돼요. 자, 일반 행정심판적으로 엄격한 상식을 요하지 않는 서민행위로 해석되고요.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는 집행정지 제도와 임시처분 제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틀렸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24번 풀어볼 문제였고. 자, 25번 볼까요? 조금 난이도 올라가죠? 이건 제가 한번 혹시 해서 응용 문제로서, 좀 낸 건데, 판례할 때, 기업과 이혼해서 각과 어리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해서. 이거 난이도 좋은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잘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답은 이거였어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맞추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7급 문제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고, 저희들이 만약에 뭐면 이런 문제 다 이제 우리, 일반적인 다른 별 문제풀이 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틀려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조금 난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저기, 이 문제는 좀 난이도 있고, 볼까요? 기억방? 법관 갑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직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하며
차액이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꼭 항고성 될 것 같죠? 예, 이거 당사자성이 대상이 돼요. 꼭 항고성 될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항고성, 처음성 부정됩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틀려도 상관없어요. 무방해. 국가적 문제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요거는 제가 여기 같이 한번 그 판례 있잖아요. 여기 25번 판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잠깐 해설 좀 봐보세요. 해설을 보면 여기 쭉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그 정답에서 기억번 나오죠. 정답에서 거기 그 니은번 바로 위에 하나 둘 셋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보세요. 결국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한 소송은 행정승법의 당사자성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다. 오케이? 네. 니은번도 마찬가지예요. 니은번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법령의 규정에 보이세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티역 연금의 감액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티역 연금 수급권자는 항고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감액 조치 효력을 다툴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티역 연금액과 결정, 통지된 티역 연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1항의 그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오케이? 이건 틀린 내용이니까 최대도 좀 무방해요. 하지만 다음에 해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쳐놓고 26번 볼까요? 자, 항고성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일단 그 3번 문항이 맞아요. 최소승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 책임은 직권 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맞고. 일단 그 여러분들 잠깐요. 취소성이 소송문이죠. 처분이 위법성 일반이고 맞아요. 이거는. 자, 어떤 처분에 대한 청구 기각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성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이 기판력에 반하죠. 이거 안 돼요. 이거 기판력에 반해서 안 됩니다. 이거. 후소에서 전소 판결이 효력이 확정된 경우 이때 기판력 위반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에 있어 처분권주의는 사적 자체의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승에서는 적용돼요. 이것도 시간 이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서 사인의 신정권이 존재해보는 부작위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 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아니죠. 이거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서 신청권이 전부 있죠. 그 판례가 좀 몇 개, 3개, 4개 있어요. 우리 교재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예,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좀 이렇게 한번 해설 좀 참조하세요. 해설 참 상세히 놨어, 위에. 자, 27번에 이것도 난이도 문제입니다. 예, 각 시험에서, 서울시에서 난이도 문제인데, 이거 보시면, 이 기억번 1번 맞아요. 이때 이제 이게 행정성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성의 대상인가. 행정성, 처분성 인정되면 처분성이 인정돼서 항고성이나 당사자성, 그지? 이거. 그 다음 민사성, 요건데, 기억번과 릴번, 기억번과 릴번만, 됐죠? 민사성이 대상이고, 요거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이거, 과원합 반환 청구지?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야. 판례 사건으로 봐요. 릴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는 거,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지?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잘 보면, 그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것도 연습해야 돼. 이거 두 가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이건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권이에요. 판례 사건으로 보니까 민사성, 오케이? 나머지는 다 행정성이에요. 이거 좀 나왔으니까, 이거 해설 좀 참고해 놓으세요. 제가 상세히 해놨습니다. 예. 판례하고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28번. 행정승법상 행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할 때, 이제, 그죠?
여기 이제 4번이에요. 볼까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 부당금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원합의 반환. 이게 뭐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우리 좀 교재에 다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원합 반환 청구권에 보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인데, 판례가 사건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건, 일단 그 행정소송입니다. 자, 됐고. 이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해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29번, 입장 옳은 것인데, 자, 보시면 4번 문항.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 행정처분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신청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거 조금 난이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틀려낸 거거든요. 두 문제. 두 문제에서, 보통 두 문제 틀려도 됩니다. 거기에 하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29번은 여러분들 우리, 제가 해설 다 해놨거든요. OX 문제. 반드시 읽어주세요. 요거는, 결론만 이 지문을 익히세요. 지문 내용. 아시겠죠? 이렇게 갖다가, 하고. 요거는 뭐, 한 번 나오고 계속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한두 개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와 소위 이익 인정 여부, 내지는 원고 적격 인정 여부의 판례입니다. 옳은 것이죠. 요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제가 하지만, 이것도 좀, 특히 여러분들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하고 협의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례에서,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통 소개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급 시험 문제 있죠. 실급 시험 문제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 원고 적격 인정 여부는 2, 3년 뒤에 나와요. 우리 9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 30번, 요거 다 해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수사 암기상이야. 이게 그대로 이제 그 하나씩 이렇게 이제 빼서 나오거든요. 똑같이는 안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틀리라고 된 문제에서 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의 소익도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꼭 그만큼 해놓으세요. 오늘 그 3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30문제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2018년 했으니까 2017년, 이후에는 2017년, 그 다음에 한 번 더 2월달 첫째 주, 둘째 주에 아마 그 2016년도까지 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